팩을 7일 동안 붙이기 전에 피부과에서 마크뷰를 찍어봤습니다. 이건 피부의 모공, 피지, 주름, 피부톤까지 말 그대로 피부 MRI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일 1팩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좋아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7일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겠지만 팩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수치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피부과에서 마크뷰 촬영 후 바로 팩을 사러 올리브영에 갔는데 모공에 문제 있다는 건 알았지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괜찮겠지 싶은 팩으로 7장을 사왔습니다. 사놓고 보니 비싼 거 5장, 싼 거 2장을 샀더라고요. 비싼 거는 장당 4,000원이었고 싼 거는 장당 1,000원이었습니다. 마크뷰를 찍고 온 날 바로 팩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마크뷰 결과를 살펴보면 GPT에서는 피지는 많은데 깨끗한 피지다. 지성인데 더럽지 않은 지성. 네 얼굴 피지는 양 많음, 질 괜찮은 구조. 뭔 소리야? 여기 보면 점수들이 있는데 이 점수들이 100점 만점 기준이고 100점에 가까워질수록 피지량이 많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근데 제 연령대의 평균이 7점인데 저는 35점이 나왔네요. 피지 왕이네. 그리고 코를 보면 하얀 점이 빠바박 박혀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다 마크뷰 UV에서 피지 각질 잔여 오염물들이 반사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굉장하네. 이 포피린 점수는 여드름 유발균, 피지 속 세균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빛나면서 찍히는 지표라고 하는데 코만 4점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점수가 양호하죠. 평균 1점. 이번에는 모공. 제가 38살이고 제 나이 평균 모공 점수가 38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48점으로 평균보다 10점이나 높게 나왔습니다. 모공에서도 숫자가 높을수록 좋지 않다고 하는데 부위별 모공 점수를 보면 이마 45점, 코 34점, 오른쪽 볼 50점, 왼쪽 볼 61점으로 평균 48점. 이마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 평균 47점, 제가 2점 낮죠. 코 중앙은 34점인데 코 중앙은 연령대 평균 29점. 그리고 오른쪽 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38점, 그리고 왼쪽 볼도 38점인데 왼쪽 볼이 유독 높게 나왔죠. 전체적으로 또래보다 모공이 더 크고 많은 편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진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알기는 어려운데 수치상으로는 뭐가 자세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느낀 건데 마크뷰를 찍은 사람 기준이라고 해요. 그건 즉 피부과를 다니다는 데 치고 마크뷰를 찍었다? 피부에 관심이 무진장 많은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 모공 점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모공 개수는 4062개라고 해요. 전체 평균 크기는 0.36 제곱밀리미터, 스몰 사이즈는 1642개, 미디움 921개, 라지 1499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공은 피부과에서도 정말 난제라고 해요. 팩으로 뭐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일단 해봐야겠죠. 이번에는 주름. 제가 지성 피부라고 나왔는데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의 유일한 장점이 주름이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도 마크뷰를 찍었을 때 주름이 적게 나왔고 미래의 주름 위험도 매우 적게 나왔다고 하는데 24, 22, 32, 32, 13, 13, 15, 22 연령대보다 높게 나온 부위가 왼쪽 눈 밑 여기 32 그리고 왼쪽 눈 옆 관자놀이 쪽이죠. 이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연령대 평균보다 적게 나왔어요. 지금 주름 결과도 그렇고 미래 주름 결과를 봐도 지금 제 피부에서는 주름이 거의 없다고 나왔어요. 미래 주름 결과를 봐도 정말 적게 나왔는데 연령대 평균 딱 하나 높게 나왔는데 오른쪽 눈 밑 이거 하나 말고는 전부 다 평균 이하로 나왔습니다. 좋은 거죠. 이번에는 피부톤. 제가 원래 피부가 조금 어두운 편인데 점수가 왜 이렇게 좋게 나왔는지 모르겠거든요. 평균 56점으로 나왔고 제 또래 평균은 54점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에 노란기나 붉은기가 거의 없고 톤이 평탄하고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제 스킨 타입은 이 정도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밝진 않아요. 원래 사람들이 제 피부를 보는 톤이 이 정도 됩니다. 원래가. 마지막으로 색소 침착.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표피층 색소 침착 결과랑 멜라닌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표피층 색소 침착 결과를 GPT한테 물어보니까 얼굴의 겉잡티, 미세한 갈색톤 불균일, 표면 색소 현상을 보고 나오는 결과값이라고 해요.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얼굴의 색소 침착, 기미나 주근깨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피부과에서도 치료가 정말 어려운 것 중 하나라고 해요. 모공만큼은 아니지만 이 기미랑 잡티 같은 이러한 문제들 역시도 팩으로는 어떻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멜라닌 결과는 피부 속 깊은 층의 멜라닌 분포, 기미나 이런 기미나 검버섯 리스크를 보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멜라닌 결과를 보면은 이마 40, 코 50, 왼쪽 볼 48, 왼쪽 눈 26, 34, 43, 40으로 연령대 평균 31점보다 좀 많이 높은 단계인데 빨간불 들어왔죠? 팩으로 이 부분이 좀 좋아질 수 있지도 않을까. 종합, 붉은기, 정상, 여드름 관련, 정상, 피부 타입은 지성, 피부톤 타입, 피부 문제점에서는 여기 왼쪽은 노화로 생긴 문제들, 오른쪽은 피부, 색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공이 좋지 않다는 건 알았는데 주름 점수는 좋게 줘놓고 여기서는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여기 진할수록 집중 관리가 필요한 거고 옅을수록 예방을 위한 관리 필요라고 보시면 돼요. 토탈은 중간, 피부 나이 38. 첫 팩은 4,000원짜리 팩으로 시작했는데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팩 붙이기 전에 스킨을 먼저 사용했고 팩을 사용하려는데 2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위아래를 붙여주고 기다리라는데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잘못 붙였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엠버 있는 데가 피부로 가야 된다고 해요. 반대로 됐죠. 괜찮겠지 뭐. 팩이 말라갈 때쯤 팩을 떼어주고 팩 봉투에 남아있는 잔여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얼굴에
얼굴에 뭐 바르는 게 없어요. 저녁에 팩하기 전에 바르는 스킨 하나 바르고 그 다음에 바르는 게 선크림. 그 말고는 얼굴에 바르는 게 없어요. 피부 관리라고는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스킨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말 해봤자 스킨과 선크림이기 때문에 팩이라는 수분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간 관리를 했던 사람들보다는 팩에 대한 효과가 좋게 나타날 것 같긴 한데 또 모르죠. 잘 씻으면 됐지 뭐. 아예 관리를 안 했던 피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뭔가는 있지 않을까. 둘째 날도 같은 팩으로 붙여줬고 팩 봉투에 있는 잔여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다른 팩을 붙여봤는데요. 오늘은 에센셜 마스크, 보습 장벽에 도움되는 마스크라고 해요. 제가 아는 마스크네요. 일체형으로 다 묶어져 있고 얼굴이 큰 거야. 마스크가 작으면 그래. 내 얼굴이 크지. 50분까지. 제가 마스크팩을 그냥 붙이면 되겠지 했는데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좀 찾아봤는데 제가 마스크팩 바르기 전에 이거 뭐 토너를 바르잖아요. 왜 발라야 되냐? 이분이 아니죠. 이 피부과 원장님이 마스크팩을 사용하기 전에 토너를 쓰면은 수분이 충분한 피부는 마스크팩의 에센스를 훨씬 더 잘 흡수할 수 있다고 마스크팩을 사용하기 전에 팩을 탕탕탕탕 두드리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안 했습니다. 내일부터 넷째 날부터는 어제 본 내용 그대로 팩을 붙여봤는데요. 스킨 바르고 팩 탕탕탕 치고 붙이고 뜨는 모든 곳을 가위로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팩이 30% 정도 남았을 때쯤 마무리. 이것도 엄청 많네. 엄청 많이. 5일차부터는 다시 비싼 4,000원짜리 팩을 붙이기 시작했고 6일차 그리고 7일차까지 남아있는 비싼 팩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걸로 7일 팩 끝. 어제가 팩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 드디어 피부과로 마크뷰를 다시 찍으러 가는데 두 번째 마크뷰는 처음에 갔던 곳이 아닌 다른 피부과로 왔습니다. 예약을 하고 와서 이름을 말씀드렸더니 바로 세안실로 안내해 주셨고 세안 후에 마크뷰를 찍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요. 뭐 눈으로 봤을 때 피부가 이렇게 바뀐 거는 아니지만 피부 속 건강 상태가 바뀐 게 많더라고요. 피지부터 살펴보면 이쪽이 전, 이쪽이 후 사진인데 확실히 변화가 있었다는 게 이런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평균 피지를 보면은 팩을 하기 전에는 35점, 7일 동안 팩을 한 후에는 23점으로 약 34%가량 피지량이 줄었는데요. 여기 부위별 변화를 봐도 줄어든 게 보이는데 이마는 44점에서 20점으로 확 줄었고 코도 41점에서 31점으로 10점이나 줄었죠. 여기 왼쪽 볼은 27점, 25점으로 2점밖에 줄지 않았지만 오른쪽 볼을 보면 26점에서 15점으로 약 11점이나 줄어들었죠. 피지가 많다? 여기 모공이 막히게 되고 염증이나 트러블이 쉽게 생길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충분히 예방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코는 정말 좀 지독하긴 하네요. 그리고 모공은 조금 충격적이게 나왔는데요. 일단 팩을 하기 전보다 모공이 상당히 넓게 나왔습니다. 팩을 하기 전 점수를 보면 48점이 나왔고 팩을 한 뒤에는 평균 63점이 나왔습니다. 모공 점수가 100점에 가까워질수록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죠. 팩을 하기 전 모공 개수는 4062개, 팩을 하고 난 뒤에 모공 개수는 3707개, 약 350개 줄어들었는데 이게 줄었다고 해가지고 모공이 사라진 건 아니고 뭔가 촬영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모공 평균 사이즈가 0.36제곱밀리미터였는데 팩을 하고 난 뒤에는 0.87제곱밀리미터로 상당히 커졌죠. 이게 정말 팩의 문제라면은 뭐 팩 회사들이 전부 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그런가 GPT에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 세안 직후 수분 부족 문제, 두 번째, 팩으로 각질과 피지가 제거된 상태. 이 상태라면 마크뷰가 모공 경계를 좀 더 선명하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 답변에서 1번이 가장 와닿았는데 첫 마크뷰 때는 세안 직후에 바로 촬영을 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촬영할 때는 세안을 하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히터가 좀 빵빵한 곳에서 대기를 하다가 마크뷰를 찍었거든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모공이 훨씬 좀 이렇게 넓게 나오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2번은 팩으로 각질과 피지가 제거된 상태라면 더 넓게 촬영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피지가 줄어서 모공이 넓어진 거는 아니고 피지가 이렇게 제거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모공이 측정상 더 또렷하게 잡혔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뭐 모공은 피부과에서도 난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팩으로 될 게 아니긴 하지만 혹시 몰라 앞으로 23일을 더 붙여볼 예정이거든요. 30일 정도 팩을 붙였을 때 피부는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기 위해서 이왕 하는 거 제가 23일을 더 붙여볼 예정입니다. 팩을 하기 전 주름 점수는 평균 22점이 나왔고 팩을 하고 난 뒤 주름 점수는 17점으로 5점이나 줄었습니다. 이마 쪽 점수를 보면 팩을 하기 전에는 24점이 나왔고 팩을 하고 난 다음에는 35점이 나왔는데 왜 주름이 늘어났는지 조금 확인해 보니까 마크뷰를 찍을 때 이마에 갖다 대는 부분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오른쪽 눈가 주름은 13점에서 8점으로 줄어들었고 왼쪽 눈가 주름은 무려 32점에서 7점으로 엄청 많이 개선이 됐죠. 오른쪽 입가 주름도 13점에서 9점으로 줄어든 게 보이고 왼쪽 입가 주름도 15점에서 12점으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팩을 하기 전 이 신호등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7일 동안 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초록색 불로 바뀌었죠. 미래 주름 결과도 평균 3점에서
이 점으로 1점이나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피부톤인데 피부톤에도 여러 개의 결과값이 있나 봐요. 팩을 하기 전에 받은 피부톤 결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는데 팩을 하고 난 다음에 마커뷰 찍은 결과값을 보면은 그때랑은 다른 항목으로 무언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로는 피부톤에 대한 결과를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채인데 팩을 하고 나서 오히려 광채 점수가 더 떨어졌는데요. 이유는 피지가 줄면서 기계가 광채로 인식하던 유분 반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건 피부가 나빠진 게 아니라 번들감이 사라진 결과에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이번에는 색소 침착인데 이 표피층 색소 침착 결과의 경우 촬영 환경과 기기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전에 피지에서 제 피지가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정리된 피지들로 인해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촬영 환경 아무래도 처음 간 곳과 두 번째로 간 곳의 촬영 환경이 달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건 피부 속은 촬영한 환경이 아닌 내 피부에 대한 변화라는 점인데요. 멜라닌 결과를 보면 이마는 40점에서 21점으로 떨어졌고 오른쪽 눈밑은 34점에서 15점으로 왼쪽 눈밑은 26점에서 14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양쪽 볼과 코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감소는 되었고 평균 40점에서 30점으로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 멜라닌 수치가 의미하는 건 피부 방어율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멜라닌 점수가 높으면 여드름 아니면 상처 그리고 피부과에서 시술 같은 걸 받았을 때 흉터나 자국이 오래 갈 수 있는데 멜라닌 수치가 낮으면 같은 자극을 받아도 자국들이 남을 확률이 확 줄어들 수 있다고 하네요. 뭐 피부 체질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신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좋게 바뀐 것 같아요. 팩을 하기 전과 팩을 하고 난 후의 종합 결과를 보면은 팩을 하기 전 문제였던 모공 점수는 그대로 높게 되어 있는데 주름 같은 경우에는 팩을 하고 난 다음에 크게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촬영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광채의 경우에는 더 안 좋게 평가가 되었고 피부 속의 문제였던 멜라닌 문제가 팩을 하고 난 다음에는 크게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팩을 7일 동안 한다고 해서 당장의 드라마틱한 결과는 얻을 수 없지만 단기간에 피부의 피지 정리와 주름 개선 그리고 피부 속 멜라닌 수치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팩하세요. 끝!